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밀크 패러독스, 우유의 역설, 뭐 우유의 배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정리가 된 건 아닌데 한번 그 논란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희가 핀스 미영이 건강 강의를 또 몇 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요. 이게 나라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핀스 미영이가 뭘까 이렇게 맞춰보면 많은 분들이 또 곧잘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포인터도 준비를 해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네, 핀란드 보이시죠? 스웨덴, 미국, 영국,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유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애들 막 우유 먹이고 막 우유 급식하는데 약간 엄마 비리어 왜 먹어? 막 우리가 이러면서 먹이잖아요. 멸치 볶아 먹이고. 근데 이게 진짜로 뼈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걸 저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건강 강의에 와서 듣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등 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굳이 표를 이렇게 나누자면 여기가 우유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유 소비가 많은 나라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눠볼까요? 느슨하게지만 오른쪽 나라들이 왼쪽 나라보다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퇴볼 경부 골절 환잔수 어려운 말이고요. 뼈가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뼈가 잘 부러지는 그런 거죠. 그런 인구의 수가 위로 갈수록 높아진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또 느슨하게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어때요?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가 뼈가 잘 부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이랑 완전 거꾸로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요약된 거를 보시면요. 미국에 이런 근사한 이름의 단체가 있대요. 자,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 멋지죠? 네. 이 의사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필수 급식, 요거 미국에 있는 단체거든요. 미국에 있는 의사들의 단체인데 학교 우유 급식 하지 말아야 된다. 이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왜냐? 뼈를 튼튼하게 하지도 않고 골다공증 예방도 못하는데 오히려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건강상에.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7만 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조사를 했대요. 그 논문에서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대퇴부 골절 예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칼슘이 뼈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또 우유를 비롯한 20년간 건강과 음식의 관계를 연구한 이 교수님이 계시대요. 코넬 대학, 명문대학이죠. 여기서 하신 이분 말씀도 뭐냐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대퇴부 경부 골절 발생률이 높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표에서 보셨던 거네요.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오히려 골절 발생률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높게 나타난다. 밑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유를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과도하게 먹으면요. 혈액이 산성화된대요. 그래서 키는 클지 모르지만 그 뼈에가 길이가 길어지면 뭐예요? 숭숭숭숭 구멍이 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옛날 초등학생 제가 클 때보다 굉장히 기부스한 애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약간 이슈였거든요. 야, 6학년 몇 반에 누구 기부스했대 막 이랬어요. 왜 그런 애들이 몇 명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있고 이런 산성화되고 나면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우유 섭취가 칼슘 배출을 일으킨다라고 지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리가 딱딱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렇대요. 이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판서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먼저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산성 음식을 먹으면 뼈가 이렇게 비는 거야.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몸에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대요. 항상. 뭐 설명 안 해도 느낌 오시잖아요. 항상 그러고자 하는 거. 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조금 기가 막힌 노릇이죠. 체중. 어때요, 여러분? 좀 뺐다 싶으면 찌고, 뺐다 싶으면 찌고, 이 요요를 어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 강의를 들어보면 체중 조절을 했으면 한 8개월 정도는 유지가 돼야 우리 몸이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또 그거를 기억한 체중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상 또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체온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뭐 시베리아 이런 벌판 간다고 해서 체온이 26도로 내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체온도 36.5도 근간으로 비슷해요. 항상 유지가 돼요. 자, 오늘의 주제는 세 번째예요. 바로 체액이에요. T예요, P. P의 pH라는 게 7.4로 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 pH를 검사하잖아요. 7.4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전부 7.4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항상 7.4이게. 근데 제가 이런 그림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물에다가요. 제가 물감을 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세요. 무슨 물감을 탈 거냐면요. 빨간 물감이. 쫙 빨간 물감을 타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혈액의 7.4라고 한번 우리가 그냥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7.4를 늘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물통 안에 우리가 물감을 탁 타가지고 이 빨간 정도가 흐리멍텅해지면 안 돼요. 늘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맑은 물을 콸콸콸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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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저의 표현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면 참 좋겠는데요. 물을 슉 부으면요. 이 흐릿해지잖아요. 근데 흐릿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7.4를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흐리멍텅해진 애를 다시 7.4의 그 진한 정도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쉽죠? 다시 물감을 타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다시 이렇게 타면은 다시 이렇게 진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감에 해당되는 거, 물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물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칼슘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 몸에서 혈액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뼈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혈액이 여기 바깥은 혈액이겠죠? 7.4가 늘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요. 근데 자꾸 4점대, 5점대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왜냐? 맛있는 건 죄다 4점대, 5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넣어주면 7.4를 7.3, 7.2, 7.0 이렇게 내리지는 절대 않아요. 항상성이 이 메커니즘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수로 맞춘다? 물감을 풀어버리면 된다. 7.4를 맞추기 위해서 그 물감이 제일 만만한 게 뼈에 있는 칼슘이에요. 자, 칼슘을 슉 빼가지고 물감을 진하게 만드는 것 마냥 7.4를 유지하면 돼요. 우리 몸은. 문제 있어요? 뼈가 좀 비니까 문제가 있을 건데요.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저희가요. ATM기에 가요. 돈을 빼고 싶었거든요. 2,800원을 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2,800원 없어요. 10,000원 단위로 뽑아주잖아요. 7,500원 뽑을 수 없다. 10,000원 단위로만 뽑는다. 그것처럼요. 뭔가 칼슘이 필요한 순간, 즉 산성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그거에 딱 맞게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해 볼게요. 칼슘이 2개면은 7.4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ATM기 마냥 10개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뼈에서. 그러면 2개는 쓰고 나머지 8개 어떡하죠? 이 나머지 8개가 사단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뭉쳐져요. 그러면서 온갖 결석을 일으키거든요. 요로결석, 신장결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는 관상동맥에 뭐 심장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더니 여기에 뭐가 막 꽉 석회가 끼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런 칼슘들이 돌아다니면서 막는 원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뼈가 비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골다공증에 문제가 있죠. 하지만 두 번째 같이 따라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남아있는 칼슘들이 돌아다니면서 결석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음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너무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주름 가잖아요. 자, 제가 적어볼게요. 고기, 과자, 피자, 커피, 그리고 제가 하나 요거 딱 적어볼게요. 탄산수. 뭐 이게 이제 말하는 게 탄산 음료, 사이다 이런 거예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요런 거 어때요? 맛있겠죠? 자, 이거랑 그러면 딱 비교를 해서 제가 적어볼게요. 해조류, 아몬드, 과일, 채소, 물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먹어야 되겠죠.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오른쪽과 왼쪽 어떤 거를 먹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오른쪽을 권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게요, 순정이에요.
산성의 음식이에요. 요쪽 편에 있는 게 알칼리 음식이에요. 그쵸? 딱 떨어지죠. 우리가 뭐를 줄여야 되고 뭐를 좀 잘 챙겨 먹어야 될지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기, 과자, 피자, 커피 그리고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요. 뼈 비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오늘의 논란이 밀크 패러독스였잖아요. 여기 제가 적어볼게요. 우유? 이게 이제 애매한 지점인 거죠. 왜 애매하냐면요. 우유는 한때 알칼리 식품이었거든요. 네. 30년 전에 그런 영양학 책에 보면 우유는 알칼리 식품,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식품들과 함께 적어져 있었대요. 근데 우유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에그머니나 산성이 돼버린 거죠. 왜 산성이 됐을까요? 네. 우유, 누구의 찌찌를 짜는 거죠? 소의 찌찌를 짜는 거잖아요. 근데 소가 먹는 음식이 바뀌었어요. 소가 옛날에는 푸 뜯어 먹었잖아요. 음메 이러면서. 근데 소가 이제는 사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먹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에서 이렇게 짜는 우유의 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알칼리에 등재돼 있던 거를 지식으로 받았던 분들은 의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유 너무 좋은 음식이다.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초등학교 급식에 우유 급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료로 그것도. 근데 알고 보면 사이다 먹으라고 하는 거랑 사실은 이 메커니즘에 의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아무리 우리가 저기 이론을 들어도 실험으로 눈으로 딱 떨어지게 보이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높이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뭐부터 가볼까요? 사이다 한번 가볼까요? 소리 들리세요? 사이다 확실하죠? 자, 사이다를 붓고 여기서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준비했어요. 옛날에 요거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알칼리 7.4 우리 몸이 이래요. 색깔로 표현하면 약간 청록색이라고 표현할까요? 진한 초록색. 네, 이게 있으면 알칼리죠.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좀 피하세요. 뼈를 망가뜨려요. 하는 게 요쪽이에요. 네, 약간 노란색, 오렌지빛 도는 거, 요게 나오면 이제 좀 가급적 줄여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이다는 예상되시죠? 무슨 색이 나올까요? 네. 자, 여기다가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소리가 나면서 네, 아주 진한 주황색이 나왔어요. 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골로 가는 거예요. 뼈가 비게 되겠죠. 자,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애들한테만 우리가 막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메리카노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엄마들이. 자, 커피를 이제 타보도록 할게요. 물을 넣고 네, 아메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메이 커피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커피는 뼈도둑이에요. 얘 별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녹여보고 이것 역시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티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물을 먹으면 제일 좋으시고요. 자, 커피도 보시면 짜잔. 그죠? 그냥 오렌지색. 딱 봐도 산성이죠? 자,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 또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야, 그거 다 주황색 아니야, 다 주황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빨래 빠는 세제는요. 알칼리여야만 해요. 이 아이의 숙명이에요. 알칼리여야 때를 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제를 제가 조금 넣고 물을 탈게요. 그러고 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궈 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새파랗죠? 네, 빨래는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알칼리를 띠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우유죠, 우유. 예상은 하시겠지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간혹 가다가 저는 조금 가격대 있는 우유를 주어요. 이러면서 비싼 우유라고 이제 꺼내놓으시는 소비자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유죠? 우유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면 짜잔, 뭐 별반 안 다르죠. 아주 뭐 사이다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뼈를 가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그러면 저기 고기 안 먹고 과자 안 먹고 피자 안 먹고 커피 안 먹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현실이 사실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유수정 리더님과 김미승 리더님 안녕하세요. 보고 계신데 아이들이 이제 생일 파티 같은 데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죄다. 엄마들이 제가 그래요.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콜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일 잔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저 친구 어머니 외람된 말씀인데요. 온통 산성 음식이네요. 알칼리 음식은 없나요?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죠? 그럼 다음부터 생파에 초대되지 못해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어요. 편의점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친구 생파에 갈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입니다. 정수기 물을 제가 받아왔고요. 산도를 체크하는 게 리트머스 시험지도 있지만, BTB 용액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 물의 산도를 바로 보실 수가 있죠. 자, 보이시나요? 네. 분명히 BTB 용액은 오렌지색이었는데 청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7.4. 물은 그냥 우리 몸과 같아요. pH가 7.4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적었던 거 중에 탄산수에 약간 갸우뚱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요, 평소에 물을 탄산수로 드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탄산수 만드는 조그만 간이 기계가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한 오빠가 요로결석만 3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돌을 한마디로 결석이란 게 돌이잖아요. 그거를 깨는 거잖아요. 애를 낳는 고통과 맞먹는다고 그분은 얘기하셨는데 저는 안 깨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아프대요. 근데 왜 이분은 요로결석이 3번이나 걸렸을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분은 그냥 물을 안 먹어요. 탄산수를 드세요. 그리고 사이다 콜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안 바꾸면 또 깨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물과 탄산수의 차이는 뭔가요? 우리가 탄산수를 먹을 때 제 표정 보세요. 이거 하잖아요, 저희가. CO2가 들어가 있잖아요, 탄산이. 자, 그러면 제가 이 물에다가요, 탄산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탄산수 기계가 제가 없잖아요. 되게 싸게 제가 그냥 넣을게요, CO2를. 자, 제가 지금 후 하고 이걸 보글보글보글 이제 날숨을 불어넣으면요, 여기에 CO2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즉, 제가 지금 셀프로 탄산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색깔이 변하겠죠. 어떻게 변할 걸로 예상하세요? 탄산수는 뭐다? 산성이다. 그러니까 오렌지색 쪽으로 색깔이 변하겠죠.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해볼게요. 네. 제 폐활량 괜찮죠? 자, 진한 초록에서 연두, 거의 노랑빛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수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 사이다를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는 거는 우리 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주 외우시겠죠? 제가 반복하니까. 첫째, 뼈가 빈다. 두 번째, 거기서 나온 칼슘들이 돌아다니면서 결석 일으킨다. 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김학 리더, 말을 해봐라. 자, 그러면은 식물성 프로틴을 드셔주시면 돼요. 이게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 동물성 단백질 아니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산도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알칼리 음식 드시면 되죠. 근데 알칼리 음식을 그때그때 삼시세끼 잘 못 챙겨 드신다. 알칼리 영양제 드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존에는 칼슘으로 저희가 실험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제가 칼맥기가 없어가지고 더블 X에 있는 미네랄, 동그라네 아시죠? 더블 X에 있는 미네랄을 제가 갈아가지고 넣어도 당연히 같은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이렇게 산성화됐다, 우리 애가 어쩔 수 없이 생일 파티에 갔다 왔다, 그러면 현명한 어머님들이라면 이런 걸 챙겨 먹이자는 거죠. 자, 제가 넣었고요. 이게 하고 미세하게 갈아지진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제가 천천히 저어보면요. 녹으면서 알칼리가 들어가서 색깔이 연두색에서 청록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 집에 놀러 가거나 지인들 집에 놀러 가면요.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놀러 가면요. 냉장고 딱 열어보시면 우유가 많은 집에 있고요. 또 현실이 그래요. 우유 급식을 한다니까요, 학교에서. 근데 저는 학기 초 되면 가장 신경 써서 이렇게 공문에 사인하는 게 우유 미급식 신청서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뭐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또 우리가 또 여름에 아이스 라떼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음료로 한 번씩 즐기는 것까지 어떻게 못하겠지만 매일매일 우유 급식을 시킨다? 이 메커니즘을 아는 엄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실험을 보여드렸고요.